바이스톱입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프로 선수로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이적을 앞두고 이렇게 아름답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소속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이강인 선수에게 마요르카의 팬들 역시 강인 리를 외치며 팀 최고의 선수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개인 성적으로도 6골 6도움이라는 프로 데뷔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으며 팀 역시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 선수의 오늘 경기에 대한 평가로 대한민국 선수 이강인의 멋진 경기였다면서 마요르카의 우상은 관중들에게 명예로운 박수를 받았고 팀이 그를 붙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가하였는데요. 또한 얼티마 호라는 경기장의 팬들은 이강인에게 특별한 작별을 고했다면서 이강인은 모든 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랑을 받았다 전했습니다. EFE 통신 역시도 마요르카가 9위의 기록으로 시즌을 마쳤고 팀 내 최고의 선수인 이강인과 작별 인사를 하였다면서 수비수가 멈출 수 없는 드리블과 어시스트 등으로 관중을 기쁘게 하였다 전했는데요. 이런 이강인 선수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재능 중 하나이자 지난 2019년 우리 대한민국을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며 아울러 역대 마라도나, 메시 등도 수상했던 대회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예인 골든볼을 수상한 바 있는 잠재력 있는 선수로서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차기 에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후배들이 또 한 번 우승 도전을 위한 준결승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곧바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2019년 대회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지만 정말 엄청난 조직력으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또 한 번 대업을 달성하였으며 이제 선수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우승까지 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8강 상대였던 나이지리아 매체들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나이지리아 매체 벵가드 나이지리아는 경기 전 나이지리아 20세 이하 대표팀 플라잉 이글스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정말 대회 내내 돌풍의 핵이라 불렸고 기세와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잡을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강하고 빠른 한국을 상대하려면 중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채널 STV는 나이지리아 대표팀이 이번 대회 무패팀 한국과 붙는 것은 혹독한 시험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면서 쉽지 않은 경기라 예상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놀랍게 경기를 예상한 매체는 오페라였으며 나이지리아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국 대표팀이 한국을 넘을 수 없다고 한 내용 중에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기사는 아르헨티나를 잡은 나이지리아 대표팀의 승리는 인상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한국을 상대로 패하여 탈락하게 될 이유들이 있다면서 그중 먼저 수비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나이지리아의 수비는 취약했는데 한국은 강력한 팀을 상대로도 이미 입증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속도와 기술,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 바 있기에 나이지리아 수비들은 한국 공격수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전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는 나이지리아에 비해 한국은 대회 내내 잘 조직되고 훈련된 중원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선수들은 높은 패스 정확도와 뛰어난 볼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게임의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에 미드필더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으며 이렇게 중원에서 밀릴 경우 한국의 견고한 수비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요. 끝으로 한국이 나이지리아보다 우세하다고 점친 이유는 바로 레전드 선수 출신이자 이번 대회 사령탑으로서 훌륭하게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은중 감독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현재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김은중 감독은 198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2004년 중국 AFC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경험 많은 감독이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23세 이하 선수로 참가한 바 있기에 그 경험치가 큰 강점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김은중 감독이 승리 이후 인터뷰에서 보였던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울먹이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었죠.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대회 내내 극찬받고 있는 엄청난 조직력, 특히나 수비는 그야말로
빗장 수비라 불리는 우리의 다음 상대 이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팀을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장이라 평가받고 있는 김은중 감독입니다. 이 매체는 경기 후에도 양 팀의 감독 수준에서 경기가 판가름 났다는 기사를 전했는데요. 나이지리아 대표팀을 이끄는 라단 보소 감독의 두 가지 실수가 바로 패인이라면서 이 패배의 책임은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팀을 발전시키지 못한 감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부진한 선수들의 뒤늦은 교체였다는 기사는 이런 부분은 팀 전체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팀 사기를 유지하고 최상의 성공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뒤늦은 대응은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약화시켰다 지적했는데요. 두 번째로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한국 대표팀을 얕잡아봤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꺾을 수 있다고 과신한 라단 보소 감독은 이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기사는 그가 가진 이런 생각이 나이지리아의 안일함이 되었고 한국은 이를 잘 이용했으며 결국 나이지리아를 탈락시켰다 분석하였는데요. 나이지리아 매체들은 경기력 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칭찬했습니다. 사커넷은 아시아 타이거스가 플라잉 이글스를 꺾었으며 서로가 선제골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였는데 한국의 조직적인 수비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가했고 팬 아프리카 풋볼도 잘 조직된 한국 수비진을 뚫지 못한 나이지리아의 힘든 패배였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 오브 나이지리아 또한 나이지리아가 한국의 탄력적인 수비를 지나칠 방법은 없었다면서 훌륭한 조직력을 갖춘 것이 한국 대표팀의 승리 요인이라 분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팬들의 한국팀에 대한 반응도 흥미로웠는데요. 나이지리아 축구협회 트윗에서 나이지리아 대표팀 팬들은 자국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기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우세했다. 너무 짜증난다. 우리 선수들도 잘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수비적으로 너무 잘 짜여져 있었다. 이번 패배는 정말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선수들보다 우리 선수들이 더 잘했다. 그렇지만 더 잘 훈련된 쪽이 경기에서 승리한 것 같다. 나이지리아 코치들은 전술적 아이디어가 없었다. 기술적으로 엉망이었다. 반면 한국은 이글스를 능가하는 좋은 전략을 세웠다. 우리도 정말 노력했지만 한국은 회복력이 강한 팀이었다. 한국 축하해. 반면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의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최악의 판정을 계속 저질렀던 심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편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말도 안 되는 판정은 경기를 보는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하였는데 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팀의 준결승 상대팀인 이탈리아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연결시켜 이탈리아의 복수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 대표팀의 두 대회 연속 결승 진출이 될 것인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국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한 번의 위대한 우리 20세 이하 대표팀의 행보는 6월 9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절대 만만하게 볼 팀도 아닐 뿐더러 연장 혈투에 이은 우리 선수들의 체력 회복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큰 칭찬을 받아야 할 우리 대표 선수단이지만 김은중 감독과 코치진의 지도력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투지라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다시 쓸 우승이라는 거대한 업적도 더 이상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팀, 원팀으로 똘똘 뭉친 우리 선수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